박사님을 인지했어요. 유쾌하고 재밌고 활발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 그런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박사님께서 직접 어떤 분인지 스스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저는 장동선이고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독일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청국장을 좋아하고 강된장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한국 사람, 독일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살 때까지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태어나서 같이 어린 시절 거기서 보내다가 부모님께서 귀국하면서 한국에 왔다가 나중에 따로 또 저도 공부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사실 부모님께서 홈스쿨링이라는 걸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여행 같은 걸 많이 다닐 수 있었죠. 학교를 다닌다면 할 수 없었던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응을 하려고 했으나 거의 자정 가까이까지 늘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여행도 많이 다니던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자유인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하게 됐던 게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뭘 재밌는 걸 할 수 있나 찾아보자 해서 서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있었던 게 이제 과학반 활동을 해서 천체 탐사, 뭐 로켓 발사 대회, 뭐 이런 것들 참여하면서 과학을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고등학교의 과학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국 고등학교 과학 서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가를 해서 전국 50개 고등학교들과 함께 막 전세 버스 대절해서 섬에도 다녀오고 별자리 여행도 가고 그랬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사실 뭐 철학자의 길도 있고 굉장히 독일에서도 보통 도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가 혹시 지금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나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의 부모님과는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런 것이 많은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는 왜 머리가 까만색이야? 금발이 훨씬 이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난 다르게 생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는 이제 나의 나라에 왔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금방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너 왜 로켓이라고 안 하고 라케테라고 말을 하고 뭐 다른 말들, 행동들에서 외국물 먹고 왔다고 티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해하던 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지할까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인지라는 건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는 뭐야 라고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해 주는 것, 그게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외부 세계의 모든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된다고 해서 우리 뇌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뇌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하고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독일 대학교에 가서 생물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생물학을 한 3년 정도 공부하다가 약간 방황의 시기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내게는 과학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연극이나 음악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뭔가가 안 풀릴 때는 장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좋아서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게 된 랩이 뇌인지과학, 뇌과학, 인지심리학 이런 걸 하는 그 인지센터가 있는 미국 러커스 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인지과학, 뇌과학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나는 나중에 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고 전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경험할까요? 이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뇌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의학, 심리학, 철학,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뇌과학을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게 되는 대표적인 융합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술의 발달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것이 알파고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기계나 컴퓨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간의 뇌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로봇에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어느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알려주려면 먼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뇌과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걸 어떻게 할까? 그걸 먼저 알아야 이제 인공지능이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고 로봇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뜨고 있는 학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다른 이유는 모든 인간의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똑같은 빨간색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빨간색을 모든 인간이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그 빨간색을 조금씩 다 다르게 인지를 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뇌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인간은 조금씩 다르게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새로운 정보를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이러면 절교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종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 비슷한 걸 잡으면 너 광주에서 태어났니? 나도 광주에서 태어났어.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가까움을 느끼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연히 뭔가 공유하는 가치들이 있거나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깝게 느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나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사실 또 다른 곳에는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딱 보이는 어떠한 것만을 보고 바로 편가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타인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타인을 처음 접할 때 첫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1초가 되지 않는 몇백 밀리세컨드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 싫어하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처음에는 선택은 뇌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나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싫어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들,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이유들은 내가 이미 마음을 결정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 이유일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늘 자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에게는 수많은 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뇌과학자다 이러면 굉장히 과학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요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음악을 좋아하면 뭔가 로맨틱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생각을 많이 한 체스를 좋아할 수가 있어 라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많은 다른 면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일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인데 이 사람에게도 수많은 숨겨진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감싸 안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Where is the moment we need it the most? You kick up the leaves and the magic is lost. Tell me your blue skies fade to gray. Tell me your passion's gone away.
그 사이언스 슬램 대회는 올해로 11년 되는 독일에서 처음 생겨난 과학 경연 대회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과학 이러면 어렵다, 생소하다 이런 반응이 많잖아요. 근데 클럽 같은데 또는 공원 같은데 사람들이 600명, 1000명이 저녁에 모여서 과학 토크를 듣습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젊은 과학자 6명에서 8명이 무대에 올라간 다음에 자기 온갖 재능과 끼를 다 발현해서 재미있게 강연을 해야 돼요. 피아노도 치고 댄스도 하고 이러면서 내 분야는 이렇다라고서는 과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관중이 투표를 해서 내가 이 강연에서 제일 많이 배웠고 이 강연이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대회로 올라갑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 한 대학교 안에서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 대회가 있고 도 단위 대회가 있고 결국은 1년에 한 번 독일 전체에서 그 모든 대회들에서 1등, 1등이 돼서 올라오면 그 사이언스 슬램 챔피언십이 열려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 참여했다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원래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얻는 걸 좋아했는데 이러한 과학 경연 대회를 통해서 좀 더 큰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원래 항상 책을 쓰고 싶었어요. 처음 독일에서 Mein Hirn hat seinen eigenen Kopf, 한국에서는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번역 출간이 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 안에서는 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뇌를 모니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날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뇌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늘 다른 사람들의 뇌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제목이 됐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소스는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짐작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죠. 사람의 뇌는 사회적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혼자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행복을 느끼는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때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것들을 즐길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행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것. 이것을 저는 되게 제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뇌들의 생각, 다른 뇌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인데 SNS,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나 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밌고 좋지만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채널이 됐을 때는 안 좋은 효과도 많다는 것.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챙겨야 되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조금 남용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처음 독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두스트리 4.0이라고 했었어요. 그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 4.0 이런 이름으로 독일에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회 전반을 다 바꾸는 어떤 혁명적인 의미에서보다는 미래의 기업, 미래의 일들은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면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미래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것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가서 구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앱을 통해서 구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바로 나에게 맞춤형 집을 예측해서 나에게 준다든지 사실은 방법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지만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러한 이름들,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노트는 수제로 만들어진 가죽 노트예요. 여기에 제가 항상 그 메모를 여기다 하고 적습니다. 책이 될 아이디어, 강연 아이디어 또는 뭐 일하면서 제가 만든 아이디어. 이게 어디서 샀냐 하면은 그 야곱의 길이라고 아세요? 그 순례자의 길.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그 책이 파울로 코엘료의 첫 책이었는데 사실 유명한 레코드 회사에서 진짜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나의 미래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한 달. 다 걷고 나서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쓴 책이 연금술사예요.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꼭 한번 저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보고 싶어서 결혼하고 첫 해에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 순례자의 길을 걸려 마음을 먹습니다. 길에서 이 가죽 책을 팔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보자마자 여기에다 내 써서 노트를 하고 다니면 굉장히 글이 잘 써질 것 같아. 그래서 아내에게 약속을 했죠. 만약에 이거 사줄 테니까 사면 정말 매일 글을 쓰는 걸로 약속해. 그래서 약속할게. 이러고서는 이 책을, 이 노트를, 이 가죽 노트를 아내가 선물해 줬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빠짐없이 여기에 노트를 넣고 글을 쓰고 그리고 글을 써서 결국은 제가 꿈꾸던 책을 쓰는 일도 했고 이 노트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덜 외로운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어떻게 보면 저는 공유사회가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차가 없더라도 누군가 나를 태워줄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어디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걸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떠한 미래 신기술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I won't stop running. I am way too young and I won't stop running.